이제 사실 개강이어가지고 뭘 해주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항상 애들 가르쳐 보면 학기 초 딱 시작할 때는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나보다 더 와닿아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누구를 부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번에 이제 입시를 끝낸 오빠를 한 명 불러와 봤어. 들어와, 이제. 내가 소개할까, 네가 할래? 제가 할게요. 아, 그래? 쿨해. 올해 연세대학교 18학번 신학과로 진학하게 된 황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지. 나도 오빠 무슨 얘기를 사실 잘 몰라. 네,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치. 되게 웃긴다. 얘 지난번에 나 찾아왔을 때도 파란색 옷을 입고 왔더라고. 자기는 뼛속까지 파란색이래. 기대돼요. 너무 웃겨. 애들이 꼭 막 연대 가면 파란색 옷을 이렇게 시그너처 딱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이놈 새끼. 하여튼, 한번 얘기 좀 해줘, 후배들한테. 제가 원래 선생님이랑 이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나이상으로 삼수인데 일반적인 삼수생의 공부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중간에 좀 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스토리식으로 좀 짧게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랑 정시수시 준비했던 거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빠가 되게, 내가 왜 오빠를 불렀냐면 입시에서 약간 되게 부침이 있었어. 좀 약간 특이한 사항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불러봤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얘기 좀 해줘. 내가 약간 빠져줄게. 네. 일단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면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학생부를 펼쳐보면 막 6, 7, 8 막 이런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서 유학반을 위해서 준비해둔 반이 있었는데 그 7명이었거든요, 정원이. 근데 그 7명 중에 7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등급으로도 추산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정도로 그 일반적인 수능을 위한 준비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독일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학교 공부 대신 그 독일어 자격증이랑 토플이랑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 유학을 갈 준비를 전부 마쳤으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건 또 긴 얘기라서 못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정시를 진짜 마지막에 10월 말쯤부터 그 탐구만 해서 그 준비를 했는데도 그 당연히 인서울 갈 실력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해외로 그때 진짜 고3 때 제가 어떻게 지냈냐면, 고3 때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가 깨지고, 그리고 PC방이 집 끝나고 PC방 가는 게 일상이었고, 막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막 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아리 활동, 막 댄스부, 막 이런 그냥 공부랑 정말 관련 없어 보이는 학생부, 그런 학생부를 가지고 뭐 수시를 넣을 수도 없고 정시를 넣을 수도 없는 성적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가자라는 그 결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청설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재종반에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진짜로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 일단 제가 기본이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진짜 기초부터 교과서를 사서 공부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가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를 샀어요. 중학교 교과서부터 진짜 차근차근 무슨 이렇게 해봅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교과서에 막 재밌게 있는 막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거까지. 그런 거 있어요. 수학에 특히 많아요. 그런 거를 몰랐어. 너 그런 것까지 진짜 중학생이 된 입장으로 된 것처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천천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30점을 넘어본 적이 없었던 수학이 3월까지 제가 재종반 선행을 먼저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 앞부분을 공부해서 나와서 60몇 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3월에. 그래서 그걸 막 교무실 가서 자랑을 했죠. 선생님 저 30점이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몇 점인데? 그래서 68점이. 그 전에 얼마였던 거니?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다 웃으시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베이스가 없으니까 올라갈 곳이 큰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해도 엄청나게 팍팍 늘어요. 그게. 그 구간이 있어요. 못하는 구간은 다 그래요. 그렇게 그거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내가 막 30점이 오르고 여기서 30점이 오르고 여기서 20점이 오르고 10점이 오르고 막 이렇게 오르면 막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되게 굉장히 똑똑하구나. 되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신이 났죠. 그냥 공부에 재미가 있구나. 나는 공부가 재밌구나.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6월까지. 그래서 6월까지 공부를 막 하는데 6월까지도 그런 약간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런 자신감에 차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6월 성적이 어디까지 나왔더라? 한 중경외시 갈 정도 정시로 그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만으로 변한 거죠. 6월 성적표를 딱 받자마자 아, 난 중경외시 성적을 받았다. 나는 똑똑하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뭐 지금까지 페이스로 봤을 때뭐 아무리 떨어져도 뭐 소성화는 가지. 뭐 이대로 공부하면 왜냐면은 저는 수능에 대한 개념이 그때 6개월로 딱 박혀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정도 느낌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 청소학원이 이렇게 대자보를 붙였어요. 대자보가 아니라 그 성적 순위를 매겼어요. 그 매겼을 때 제가 6월에 30등대로 들어왔고 9월에 10몇 등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막 공부를 열심히 막 독서실에 혼자 앉아갖고 막 아침부터 나갔고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그런 생활을 계속 하면서 공부에 집중해도 있다가도 너무 공부에 집중했던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풀어진 시간도 빨라요. 이게 미친 듯이 추락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9월 모의고사에서 서성한 성적이 나온 후에 막 이제는 막 PC방을 가요. 막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등학교 때 그 생활이 그대로 되풀이되기 시작하는 거죠. PC방을 가고 그러니까 막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뭐 지금까지 서성한인데 뭐 그러면서 정작 진짜 성적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0%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적이 100이라고 치면 그때까지 저는 한 70 정도를 쌓았다 생각하고 20 정도가 운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그리고 10%는 아예 도전도 안 한 부분이 10%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에 그 21번 30번 그다음에 뭐 탐구에서 뭐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몇몇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는 도전조차 안 돼 있었는데 그렇게 운으로 맞은 점수를 모아서 9월 그렇게 커리어를 찍고 나니 떨어질 것밖에 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재종반에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다니고 난 성적이 동국대를 못 갔을 거예요, 아마. 동국대 가장 미치거나 가장 미치면 들어갔을 거고. 사실 그때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왜냐면 인서울도 못하던 애가 1년 동안 노력해서 동국대라도 갈 수 있대. 와,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얘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막 방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내가 뭘 한 거지? 막 그냥 막 패닉에 빠져갖고 온 가족들이 막 위로를 해요. 막 아니 뭐 외대도 외대 저기 집 가까운 외대도 괜찮고 동국대가 낮아도 동국대도 쓰면 괜찮고 이렇게 다 괜찮은 학교인데 근데 저는 이미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위를 보고 온 거죠. 그 위에 점수를 보고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동안 여기서 또 선생님이 모르시는 또 스토리가 있는데 뭐지? 이 충격을 받고 나서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원서 접수 시기를 놓치다시피 해서 그 삼수를 한 번 더 보겠다 시험을 이제 아빠한테 한 번 더 보겠다 얘기를 한 다음에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어느 정도가 공부에 손에 안 잡혔냐면 제가 그냥 혼자 집에 가는 독서실을 다녔어요. 집에 가는 독서실에 그 혼자 다니는 독서실 있죠.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독서실. 그런 독서실 끊어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안 해요. 맨 첫 장만 보고 다 아는 건데 내가 이걸 다 왜 틀렸지 막 이런 생각만 해요. 그리고 막 핸드폰 해요. 막 집중이 하나도 안 되니까.
막 나가서 밥 먹는데 막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게 얼마나 길었냐. 그리고 그때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새벽에. 그 주말 야간으로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왜냐면 막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있었어요. 막 계속 나는 막 다 괜찮다고 했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 또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거의 버린 5개월? 4개월 정도를 그렇게 완전 페인처럼 보냈어요. 그러니까 독서실을 끊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막 놀러 다니고. 아셨어요? 전혀 몰랐어. 모르셨죠? 좀 때리자 이 새끼. 좀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건 진짜 그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6월 초에 관리해주는 독서실 있어요. 거기를 신청을 했어요. 6월 시험 보고 나서 이제부터 진짜 공부하겠다. 그 전주에 이태원에서 첫 차를 타고 막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막 그런 수준으로. 듣지 마세요.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이죠. 그 정도로 공부를 다 잃은 거죠. 손에서 다 놓은 거죠, 완전. 거기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다시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중에 제일 제가 고민됐던 게 그 6개월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공부했던 6개월을.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6월 모의고사부터 공부하자라는 걸 딱 마음에 두고 들어와서 한 일주일은 그 독서실에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관리형 독서실에 앉아도. 왜냐면 공부했던 습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상위권 애들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얘가 난 처음 왔을 때 내가 너 나랑 상담했던 거 기억나? 네, 당연히 기억나요. 내가 너 잘할 거라 그랬지? 네, 그랬죠. 내가 얘한테 맨 처음에 잘할 거라고 했었던 이유가 되게 눈빛이 살아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왔을 때 그지 같은 새끼가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정성이 안 없을 맞지? 것 같아요. 맞아. 맨 처음에 왔었을 때 그 성적 막 쭉쭉 오르기 시작할 때 맞아. 그때는 처음 딱 왔는데 자기가 완전 제로 베이스래. 너무 제로 베이스. 근데 몇 개 시켜봤어. 너 1등 나오겠다. 잘하겠네.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정말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최상위권 가르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자만. 그러니까 난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만이 뭐냐면 아는 건데. 이거 이런 거 아닌가? 저거? 이런 마인드면 절대 마지막 막판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시험을 볼 때는 자신감. 내가 고른 게 답이야?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이걸 모르지 않을까?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 프린트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너희 자세에도 있어. 남이 한 건데 뭐. 그럼 걔 1등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건 어떤 장점이 있지? 이건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보면 난 좀 이 부분에서 도움 받을 수 있겠네? 남이 한 거 똑같이 카피할 필요는 없어. 너무 당연하지만. 남의 한 거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남의 장점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자신감과 자만심은 정말 한 끗 사이야. 내가 애들 가르쳐보면 9평 진짜 잘 보고 재수반 애들을 만난 애들은 9평이 인생 점수야. 오빠? 좀 이따 보여줄래요? 그래? 좀 이따 보여줄 거야? 네. 상관없긴 하죠. 1111111 9평. 근데 진짜 막판에 그 한 끗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가 입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 애들을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남의 장점들을 캐치하는 거.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애들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있지. 아예 난 놈. 밑도 끝도 없이 난 놈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지.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 방금 뭐 자신감이랑 자만심이 끝 차이라고 말씀 주셔서 완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6월에 관리형 독서실 들어와서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그 한 끗 차이를 느낀 거죠. 어디서부터가 자만이고 어디까지가 자신감인지를 느낀 거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부탁했어요.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작은 도움이라도 뭐 제가 한 것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뭐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하루하루 공부한 걸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그걸 다 이제 다 이제 모았죠. 그렇게 해서 9월에 그 인생 최고의 점수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9월에서는. 제가 처음 6월에 딱 잡았던 게 나는 서울대를 가야 된다. 제가 지금 2월이잖아요. 그리고 개강이잖아요.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어느 학교를 바라고 아는지는 다들 모르겠어요. 다 물어보면 또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어느 학교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하는 게. 우리는 다 맞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틀리자고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난 이건 틀려야지. 그러려면 공부 왜 해요?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5개를 틀려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수능은 엄청나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 지금 고등학생이죠? 고3들은 몰라. 고등학생이죠? 진짜 무서운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 무서운 시험인지 뭐 통계로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지금 정시 비율 계속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 이게 제가 그 고3 때를 안 느껴봤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쓰잖아요? 그리고 직접 제가 학교 가가지고 뭐 이번에 동기들 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정시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시만 노리고 오는 학생들은 없긴 하죠. 술시도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도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맞으니까. 그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나는 하나도 안 틀리겠다. 그냥 다 맞겠다. 그냥 이 정신으로 해야 돼. 나는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노려야지 이런 건 다음 문제고 우리는 수능을 본 다음에 입시를 치러요. 맞아. 수능을 다 맞으면 거길 갈 수 있어요. 어차피. 네. 그런 정신을 제가 지금 수능 만점차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제 점수를 좀 6개를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그 6개를 버틸 수 있어요. 나중에. 내 정신이. 오빠 국어 만점이야. 그걸로 겨우 간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뭐 과목별로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봐. 나는 이걸 했었을 때 애들이 뭐 잘 모르는 방법이나 이렇게 했을 때 엄청 도움이 됐었다. 예를 들어서 제 수학에 가장 많이 오른 걸 얘기하려면 이제 수학인데 수학이 진짜 완전 슈퍼 노베이스에서 중학교 수학부터 시작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 거기서 제가 제일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개념을 다 알고 난 후의 얘기인데 개념을 내가 충실히 했고 복습을 했고 그러니까 복습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또 근데 중요한 복습을 얘기인데 어떻게 해? 복습이 뭐냐면요. 제가 개념을 처음부터 공부하잖아요. 오늘 개념을 공부한 양을 딱 제가 진짜 정량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 다음 날에 똑같이 공부해요. 그냥 그게 어떻게 공부해? 똑같이가? 내가 저번에 했던 문제를 푼 거 똑같이 풀고 그 위에다 풀어도 되고 뭐 다른 위에다 풀어도 되고 뭐 다른 종이에다 풀어도 되고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리고 개념을 제가 정리했던 거 그거를 개념을 막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나한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저는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번에 그 텀을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3일치 공부를 하루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파트를 공부했어. 네. 어떤 파트를 공부하면 다음날 전날 공부한 파트를 똑같이 공부한다는 거야? 네, 그죠. 그거를 그리고 전전날 공부한 것도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반복으로? 네, 3일 간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3일 간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3파트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3파트씩 공부하는 게 쌓여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개념 정리가 끝난 후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인터넷에 그 해설 강의가 많아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많아요. 많은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셀 수 없어요. 맞아. 그 모든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무료로 공개해요. 어디든지 제가 아는 한 어디든지 그거를 다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걸 다 내가 어디가 애매하다 다 봐요. 모든 선생님 걸 다 봐요. 왜냐면은 모든 선생님 걸 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얻어가는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이게 공부를 더 막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육과정 내에서 내가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요게 이제 수학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과 자만심의 경계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다 아는 건데 대부분 애들은 수학을 자기가 맞잖아? 그러면 안 봐. 그 부분은 해설 강의를. 내가 아까 작년 수능 해설 강의 5시간 가까이 찍었다 했잖아. 그럼 내가 이 문제의 근거가 여기 있어. 이 설명만 했겠어? 이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틀릴 수 있는데 이 부분 이래가지고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이런 설명을 할 거 아니야. 나만 그러겠어? 다른 쌤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겠지. 물론 이제 볼륨의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게 하나라도 배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 네가 제로 베이스는 아니야. 근데 수업을 들을 때 항상 마인드는 수업 1시간 내내 해서 저 2개, 저 3개. 딱 그 포인트를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빠 얘기한 거 좀 첨언하고 싶은 건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복습. 근데 복습이 왜냐면 애들이 지금 탐구 강의도 마찬가지일 거야. 대부분 진도 따먹기에 급급해. 막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막 빨리 완강해야 돼 막 이런 진도 따먹기에 급급한데 그걸 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누수가 생기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져. 나중에 되게 불안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어떤 파트를 배웠어. 그럼 그거랑 똑같은 시간으로 복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다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 처음에 안 보인 건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보이거든. 그렇게 하고 뭐 해설 강의들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근데 니네 안 쓰니? 나중에 까먹는다. 그리고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화작문이랑 비문학이랑 문학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작문이랑 특히 문법에서는 민정쌤 강의고 그거는 진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민정쌤 강의를 듣고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선생님의 강의를 진도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형 하나라도 붙잡고 내 이 문법을 어떻게 쓰고 이게 왜 여기서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를 그 경계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없이도 막 애매할 때는 선생님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저는 막 국립국어원에 그런 판례들 많아요.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구글 써서 검색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우리 애들은 구글 쓰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이 제일 고민이 많죠 아무래도.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트를 많이 썼어요. 이게 리트가 말이 많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막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글까지 왔어요. 무슨 그거 가짠타 걔네들이 푸는 거 그걸 왜 푸냐. 근데 국어 100점 맞았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거 무조건 풀어야 돼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만점을 먹는다면. 이건 지금은 할 건 절대 아니야. 지금 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빠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삼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기출을 계속 같이 얼마나 받겠어 선생님이랑. 이래가지고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들아 이 부분에서 이거 가져가야 되고 저 부분에서 저거 가져가야 되고 근데 이거를 2년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더 이상의 텍스트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 같이 살펴보는 게 좋고 그게 아닌데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평가원 지문이니까. 일단 기출을 정말 너의 공부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여름 지나서 그때는 선생님이 어차피 좋은 지문들 선별을 같이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도움이 됐던 부분 거기인데 네 그죠. 또 그거는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이제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저도 거의 온라인 상이지만 선생님 커리큘럼 믿고 따라간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파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안 하긴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선생님 제종만 했던 거랑 같이 했었으니까 네, 같이 어차피 했었어요. 했던 걸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맞아. 이건 내가 생각해서 하면 된다. 내가 내 방법이 맞다. 지금까지 풀었던 게 그걸 이제 믿고 간 거고. 그 오빠 같은 경우는 한 해는 같이 오프라인 하고 한 해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식이었었거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도 오빠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늘어져서 선생님 저 공부한 거 좀 확인해 달라고. 아까 내가 니네한테 아침에 문자하고 카톡한 애도 있다 그랬잖아. 밤에 자기가 한 거 다 찍어가지고 맨날 보냈어 포스트잇으로. 날 많이 활용하렴. 핸드폰을 뺏긴 후에는 그 다음에 안 했죠. 핸드폰을 못 쓰게 된 후에는 안 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영어는? 근데 영어는 원래 네가 잘하지 않았어? 제가 뭐 말해드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어떡하죠? 그지? 네. 맞아 영어는 원래 잘했어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몇 번 안 본 것 같아요. 입에서. 유학반이었으니까 영어는 뭐 좀 아니, 약간 이거는 논외의 그냥 문제지. 에세이를 주고. 맞아. 네. 그리고 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할 게 없는 게 그냥 다 외워야 돼요. 그냥 그 애들이 안 외워.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외워. 근데 안 외우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하려? 그럼 한 번만 더 해줘. 네? 네. 외워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세계사 세계지를 했는데 굉장히 아무도 안 하는 레어한 케이스인데 그 이제 이과는 잘 모르겠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이번에 킬러 문제가 그 수능 특강
구석에 있는 지도 안에 있는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쥐털만한 글씨 이 한 줄에 나왔어요.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계사 포점이 제일 높았는데 그렇게 치졸하게 나와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다 외워야 돼요. 과탐 다 마찬가지야. 사탕 과탐,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EBS를 볼 때 어떻게 잘못 보냐면 애들이 EBS가 중요해. 사서 문제를 겁나 풀어. 난 EBS가 중요하다니까 한 권 더 사. 또 풀어. 노랄 같은 짓이야. 맞아. EBS에서 연계되는 건 문제가 아니야. 뭐가 연계되냐면 우선 문학은 지문.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형 설명이 지금 정확한 게 밑에 있는 박스가 있어. 더 알아보기. 왜 우리가 더 안 알아보려는 그런 파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밑에는 더 알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더 알아보기 안에 있는 개미만한 설명. 그리고 해설지 뒤에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자꾸 더 알아보재. 근데 그 더 알아보자는 거 수능은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그 개미만한 글씨를 따따따따따따따따 다 외워야 돼. 탐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탐, 과탐 다 마찬가지로 그 EBS를 공부할 때는 그 밑에 있는 개미만한 글씨들을 꼼꼼하게 아주 살펴보는 게 필요해. 알았지? 이건 정말 중요한 마인드거든. 네. 그리고 뭐 또 정시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아랍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문과 애들은?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왜냐면 이번에도 제가 수능에서 아랍어가 없었으면 뭐 한양대 아슬아슬하지 않았을까요? 6개 틀렸는데. 네, 그랬을 거예요. 수능 전 과목 통틀어서. 근데 그게 원래 문과가 어려운 거고 그 정시가 어려운 거고 뭐 문이과를 논할 생각이 없고 정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정시랑 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저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재종 넘어가서 혼자서 그 관리형 도서실에서 공부한 5개월 동안 이제 수시를 쓸 기간이 됐을 때 수시를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게 약간 오기 같은 건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거에 승복하고 간다. 나는 물론 논술이나 전 쓸 게 논술밖에 없었으니까 학생부가 없으니까 논술도 굉장히 노력해서 간 게 맞는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파왔던 길로 승부를 보겠다. 약간 배수의 진같이 그런 느낌으로 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절대 안 돼? 돼요. 이거는 오기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보고 가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우리가 실력을 평가하는 거고 입시는 진짜 어떻게든 들어가는 게 승자인 거예요. 그럼. 정시래 그 입시는. 입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 같은 경우도 내가 그래서 야 수시 어떻게 썼어? 물어봤더니 안 썼대. 그래서 내가 돌았어? 막 이렇게 막 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전 정시로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갈 거예요. 그래서 딱 눈빛을 보니까 그래라 그럼. 그거 자기 선택이잖아. 자기가 그만큼 강렬하게 원하면 그만큼 자기 책임을 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정도의 눈빛을 나한테 쏠 정도 아니면 니네 무조건 수시 써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써야 돼요. 진짜 써야 돼요. 진짜 써야 되고. 진짜 써야 돼. 진짜 써야 돼. 대신에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는 이유가 최저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애들 너무 많아. 이번 제자들도 국어 가지고 최저 붙어가지고 그런 애 되게 많았거든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좀 수시 나중에 원서 쓸 때 그건 다시 또 이야기해줄게. 수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거 주의해야 되고 그건 뭐 그때 원서 쓸 때 말을 해줄게. 수시는 꼭 써야 돼. 네. 그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해줄게 이거. 이게 한 5분 정도 얘기해주면 이제 딱 시간이 맞겠죠? 얘기해주세요. 이게 제가 수능 한 시기 3일 전 이번 수능이 아시다시피 연기가 됐어요, 그죠?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나는 전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에 쓴 거예요. 하늘이 일주일 더 줬죠? 뭐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공부를 더 했고요. 근데 여기 이거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날은 진짜 떨려요. 수능 전날? 수능 전날은 당연하지. 수시를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수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시험 못 보면 진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면 제가 육사를 썼어요. 근데 육사랑 저랑 굉장히 안 맞는다는 걸 저 자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썼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군인이셨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육사를 가야 된다 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시진 않겠죠. 할아버지가 설마 네, 보시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배수해주는 일종인 거죠. 난 다 떨어지고 만약에 수능도 못 보면 육사로 끌려가갖고 이거 해야 된다. 싫었죠 저는. 그 간 친구들도 분명히 리스펙하는데 저는 싫었어요. 저는 안 맞는. 얘 약간 보헤미안이거든.
약간 집시 자유로운 같은 애라서 자유로운 자유로운 영혼이라 안 맞아. 그런 거라서 하여튼 이게 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일단 좀 내용을 알려드리면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수능 탐구 제2외국어 끝날 때까지의 시간표를 전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착안한 거냐면 제가 재종반 때 공부했던 친구 중에 진짜 리스펙하는 친구가 있어요. 현진이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진짜 걔는 뭐라도 될 거예요. 진짜 걔는 진짜 리스펙 자체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고 있어. 정시로. 게시판 조교야. 걔가 말했던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공부했던 사이예요, 1년 동안. 근데 저는 독서실에서 그걸 보고 있고 걔는 거기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작년에 같이 TCC 찍었거든. 언니 뭐 계속 게시판 조교하고 친하니까.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오기가 막 불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방식대로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6시에 밥 먹으면서 뭘 해야 돼요? 고전 문학을 좀 보고 가방 체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6시 30분에 출발해서 택시를 탄다. 그리고 7시까지 입실을 해서 뭐 20분까지 A4 용지에 탐구 하나 옮기고 20분 그 정리했던 게 있죠. 조그맣게 쪽지처럼. 그거를 옮기고 국어 문법을 10분 동안 빠르르 내가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수학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탐구 끝난 후 쉬는 시간을 내가 해야 될 걸 다 적었어요. 뭐 사고과정 흐름 찾기, 한 문제 풀고 자신감을 가지기. 여기서 결국 자신감 싸움이거든요. 거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 다 아는 걸 갖다 쓰는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내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 멘탈을 잡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잠깐 나갔다 오기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썼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자기가 주의해야 되는 거 뭐 여사건 주의하기, 조건 빠뜨리지 않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런 것도 쓰여 있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깐 나갔다 오기. 뭐 연표 세 종이에 뺏겨 쓰고 단거나 용지 훑기. 영어 독해 한 지문 읽고 시험에 임하기. 뭐 이런 것들 쭈루루루루.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수능 보기 전에 알려줄 거야. 무슨 시간 뭐 해야 되고 같이 써보 같이 살펴보긴 할 거거든. 근데 약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좀 루틴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되게 필요해. 내가 너네한테 맨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고 플래너 검사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루틴이 있어야지 이런 패턴이 몸에 익어. 아까 오빠 그랬잖아. 몇 개월 놀았더니 독서실에서 멍하더라고. 습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플래너 좀 약간 습관에 맞춰서 그런 몸에 익은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도 있는데 지금 뭐 개강이라서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요만큼은 그 제가 이제 시험을 끝내고 그 깜깜할 때 나와서 제2외국어 끝나면 깜깜하거든요. 깜깜할 때 나와서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잡자 하고 적은 거예요. 읽어드리면 남은 하루를 즐기기, 결과에 만족할 줄 알기, 틀려도 내가 원하는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나 자신에게 오랫동안 잘 참았다고 칭찬해주기,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하기 이렇게 했거든요. 나오자마자 선생님이랑 근데 저번에 그 담임 선생님이랑 뭐 부모님한테 당연히 감사 인사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몇 개 틀린 걸 알았어요. 처음에 시험장에서 딱 나왔을 때. 근데도 나는 다 했다 끝이야. 이제 나는 다시는 안 본다 입시. 이제 이게 딱 만족스러운 내 점수고 이 점수로 대학을 간다. 이런 마인드로 딱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자신감을 갖되 내 틀려도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이거는 이제 자신감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결과가 괜찮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걸 전에 써놓는다는 건 내 결과가 좋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가는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써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잘 봤던 시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내 길을 위해서. 아, 수능날 가져갔던 종류인 네.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서울대 뚫을 수 있는 성적표니까. 갈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울 수도 있지. 저는 이게 좋아요. 자기가 제일 잘 본 성적표 뒷면에다가 써갈 수 있게 우리 애들이 시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알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단골로 질문하는 너 몇 시간 잤어 너는? 저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많이 잤어요. 한 7시간? 6시간 반? 이 정도 잤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잤어?
아니 근데 저는 이 정도 패턴이 딱 맞다고 느꼈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있어. 내가 그때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잠을 줄일 때도 그냥 줄이면 안 돼. 한 30분 정도 줄여보고 괜찮아. 그럼 좀 더 줄여도 되는 거고 괜찮아. 근데 내가 줄였더니 계속 졸아. 그럼 너한테 그 시간은 안 맞는 거야. 그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빨라요. 시간을 맞아. 줄이는 것보다 최상의 맞아. 컨디션으로 완벽하게 집중해서 내가 여기를 다시 안 보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오버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수능 가르쳐 보면 좀 자신과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를 잘 다루는 방법을 익히는 것 같아. 아, 나라는 애는 공부만 하는 것보다 난 그랬어. 선생님 그래서 스케줄러에 하루가 비어 있었어. 나는 고3 때.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되게 빡빡하게 세우는데 못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그게 쌓이면 아예 보기조차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버렸거든.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하루를 비워. 그래서 못한 게 있으면 내비둬. 화요일은 화요일 거 하고 수요일은 수요일 거 해. 그리고 그 내비둔 걸 비워둔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거의 다 해서 비오는 날에 할 게 많지 않은 거야. 그러면 오전에 아예 비오는 날에 오전 공부를 싹 하고 뒤에는 놀았어. 싸뿐하게. 대신에 난 영화 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되지 않는 취미. 게임 이런 건 절대 안 돼. 시작하면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내가 했던 게임 게임이요? 나 게임 했거든. 아 정말요? 근데 무슨 너무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게임이야. 고기 굽기 게임이라고. 정말 선생님이랑 잘 어울려요, 선생님. 고기 굽기 게임이라 막 클릭을 빨리 하면 고기가 구워지는 게임이 있어. 그냥 진짜 고려시대 게임인데 그런 걸로 뭐 단순하잖아.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취미. 약간 요런 거.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비 오는 날에 공부했어. 내가 그 충만감이 어마무시해. 내가 할 공부를 다 하고 플러스 알파의 공부를 했다라는 게 내가 꼭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부적 같았어. 약간 요런 거. 자기를 잘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수능이라는 시험은. 2개만 더 해도 돼요? 진짜 그럼요. 빠르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2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커뮤니티를 하면 안 돼요. 그 수험생 커뮤니티도 하면 안 돼요. 저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 커뮤니티를 음악 커뮤니티를 해서요.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커뮤니티를 하면 안 돼요. 수험생 커뮤니티라고 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수험생 커뮤니티를 제가 입시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좀 봤는데, 왜냐면 입시 때는 필요한 게 있으니까 또 하면 안 되는 거 알려줄게요. 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성공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입시에서 성공할 사람이. 그러니까 수능이든 정시든 뭐 수시든 성공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새내기고, 저도 지금 간판을 쫓아서 지금 좋은 학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면 안 돼요.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도 잠깐 고민했는데, 우리가 만약 학벌을 만약에 잘 따요? 그게 전혀 계급을 나누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험생 커뮤니티를 저번에 봤을 때 그걸로 사람 간에 차별하고 급을 나누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다시 칼이 돼서 돌아올지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신감과 자만심을 한 끗 차이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나서도 그 끝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게 수능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 입시 생활이 줬던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낀 게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공부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교훈은 제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교훈이 있다는 걸 공부하면서 느끼면 좋겠지만 일단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국 성공했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학을 잘 간 사람이 되게 뭐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그래 이런 얘기 듣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했던 노력과 시간을 보는 거지. 근데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까는 서울대 갔던 그 형이 딱 한마디를 했어. 내가 가서 너 서울대 가서 너무 좋다 이랬더니, 선생님 저는 아직 되게 부족한데 제가 그 학교를 붙은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새끼 잘 됐구나. 그러니까 약간 항상
결국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니까.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얘들아? 형한테 박수 한 번만 쳐줄까? 고마워. 내년에는 여기 있는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겠지. 내년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와서 얘기할 거고, 또 누군가는 화면으로 그걸 보겠지. 그렇게 되지 않게. 알았지, 얘들아? 안녕.